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의 결실이 없고 작을 때가 있죠. 내 생각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많아요. 때를 잘못 만나면 파탄이 나기도 하고 그로 인해 힘들어지고 울고 웃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의욕이 없어지면서 움직이는 것도 싫고 모든 것이 귀찮고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 생활이 길어지게 되면 삶의 의욕이 없어지게 되죠. 모든 일을 팽개치게 되고 늪의 굴을 파게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게 되고 가상의 세계에 빠져들게 돼요. 아, 살기 싫다. 모든 것이 다 귀찮아. 하며 뒹굴고 집안에만 처박혀 있게 되지만 내면에서는 제발 누가 나를 좀 이끌어줘 하고 외치고 있어요. 누군가 나를 밖으로 성공의 길로 데리고 나갈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럴 때 가족이 옆에 없다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손과 눈만 쓰는 컴퓨터만 하게 되면서 늪의 굴을 더욱 파게 되죠. 이게 심하면 중독이 되고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내 무덤 내가 파는 짓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발 나 좀 이끌어줘 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되면 발버둥을 치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죠. 나를 찾기 위해 종교생활도 하게 되고 공부도 하며 나를 알아가려고 하죠. 그렇게 나를 알아가는 것, 이것을 사주팔자로 편인격이라고 해요. 사주에 편인성이 있으신가요? 지금 시대에는 편인의 가치가 더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보시대, 인터넷 시대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나의 재능과 기술을 단단하게 숙성시켜 나를 어필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속도, 경쟁 시대라 눈치가 빠른 편인성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1000만원 이상의 수업료를 내고 알게 된 편인격의 제극인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해요. 편인격들은 건강이 따라주지 않기에 몸을 적게 쓰고 생각, 아이디어만으로 돈을 벌려고 해요. 사주에 식상이 있고 편재가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겠죠.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노력보다 결실이 아주 작고 없을 수도 있죠. 표현을 제대로 못해 풀지 못하고 구들장만 지고 몸부림을 치게 되죠. 편인은 나와 음양이 같은 기운이기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의미해요. 편인은 계모와 같아 받는 복이 치우치는 것이에요. 받을 때는 왕창 받고 받지 못할 때는 먹을 것이 없어 거지꼴이 될 수 있는 것이 편인이에요. 사주에 인성이 없다면 기대하지 않지만 편인이라도 있게 되면 기대를 하게 되고 의지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편인은 식신의 자유로운 행동과 표현을 억누르는 것으로 정신적으로 허무와 불안감, 압박감이 있게 돼요. 그래서 편인격이 눈치가 빨라요. 편인을 도식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움직이는 활동은 적게 하고 정신노동만 많이 하게 되어 건강에도 무리가 올 수 있어요. 무의도식의 의미이기도 하죠. 적은 노동으로 부가가치를 크게 올리려고 하는 것이 편인이에요. 나는 언젠가 무엇이 될 거야 하는 판타지에 빠지기 쉽고 자기 확신이 높고 강하죠. 사주에 인성이 많아지면 마치 일간이 강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많은 것은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고 하잖아요. 생각은 많으나 현실이 따라주지 않아 실질적 행동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하기에 답답함이 많게 되는 것이에요. 용두사미로 중도에 포기를 잘하게 되는 것도 편인이에요. 이것저것 시작은 많은데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로 재물 모으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편인은 팔방미인으로
박학다식하나 제대로 써먹을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편인과 정인이 월지를 포함해서 2개 이상이면 인성이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인성이 많아 편인이 되면 생각은 많고 활동을 적게 하기 때문에 사업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떨어지죠. 개선하려는데 개선할 방법을 모르는 것이기도 해요. 인성은 존중, 존경을 받는 시선을 좋아하죠.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기에 사람들을 교양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직업이 교육자, 학자가 많아요. 편인도 인성과 비슷해요. 그러나 편인성은 재성을 필요로 하기에 기술적 재능으로 가는 것이죠. 정인은 학문, 연구로 접근한다면 편인은 기술 전문직으로 접근하죠. 의학을 배웠다면 정인은 계속 연구,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편인은 실질적인 의사가 되는 것이에요. 비겁이 없는 인성과다는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성향이 강해요. 어려서는 부모에게, 마마보이처럼 말이죠. 결혼해서는 배우자에게, 늙으면 자식에게 의존하려 하죠. 생각이 많아 생각이 병을 만들기도 해요. 아는 것이 병이 되고 모르는 게 약이 되는 경우를 말하기도 하죠. 도움이 끝이 없게 되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게 되죠.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첫째는 비견이 와서 근황해야 해요. 비겁이 없으면 개선되기가 어렵죠. 둘째로는 재성이 오는 것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몸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재성이 있거나 운에서 들어오면 개선할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죠. 현실적 지식을 추구하게 되고 문제점을 개선하게 되는 것이에요. 편재가 편인을 극하는 재극인이 되면 가치평가를 잘하게 돼요. 한순간에 머리를 잘 써서 돈을 버는 것, 투자를 잘하게 되죠. 투자로 시간을 번다고도 하잖아요. 투자로 고부가치를 만드는 것이에요. 고정자산이며 부동산을 말해요. 생각, 써먹지 못하는 지식들이 많은 편인을 자극, 현실적 지식을 추구하게 하고 돈을 벌게 하는 것이 편재예요. 가치를 아는 것, 적절한 시간 타이밍에 가치 투자해서 시간을 버는 것이에요. 운이 따라주면 인성의 글자만큼의 자산을 가지게도 되죠. 이것을 개운법이라고 해요. 재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가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죠. 변두리 시골 땅에서 인적이 많은 도시의 땅으로 말이죠. 편입격은 나를 어필할 수단을 만들라는 뜻이에요. 제 사주도 월지가 편인이에요. 사주 공부 안 했을 때는 몰랐어요. 공부에 미련을 못 버리고 왜 집착을 하는지를요.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다시 공부를 해서 그로 인해 사기도 당하고 스승복이 없어 환경적인 걸림돌이 생기곤 했어요. 그렇게 반복된 생활이 계속되자 좌절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래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주를 공부하게 되었죠. 사주를 공부하고 나서는 왜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지를 알게 되었죠. 스승복도 왜 없는지도 알게 되었고, 편안한 사무직은 왜 싫은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생산직은 왜 못 견디고 그만두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죠.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나 체력적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뭐든 적응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성격이지만 장시간 하기는 몸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잘난 체 하며 살고 싶어서 항상 배움에 대해서는 목말라 했죠. 배움을 포기하고 그냥 돈만 벌고 살자 마음 먹으면 저 밑에 내면에서 돈은 좀 생기면 무엇인가 배우라고 제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 의식주만 해결되면 되지.
공부해서 고고하고 도도하게 살아야지 그동안의 고생이 억울하지도 않니? 하며 말이죠. 그런 유혹과 판타지로 힘들었어요. 무재성이었다면 좋았겠지만 재성이 약하게 있어 배움에 있어서는 도움을 주지 못했죠. 개선 방법을 잘 몰랐던 것이에요. 사주 공부를 하면서 개선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물건에 대한 가치 평가로 한 번씩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어요. 또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잘난 척하며 존경받으며 살고 싶어서요. 사주팔자에 편인이 있으신가요? 투자 공부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재능, 기술을 어필할 수단을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